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업 나눔 수업 원추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나연쌤을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나연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년에 저희가 수업 원추 촬영했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 두기가 굉장히 심했을 때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일상생활로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나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지만 이렇게 보니까 헤어스타일도 달라지고 이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염치가 없네요. 네, 저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던 일상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도 변화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교가 이제 정상화가 되어 가면서 저희 학교는 제일 먼저 칸막이를 없앴어요. 책상 칸막이. 그리고 또 이제 맨날 개인 활동만 하다가 모듬 활동, 짝 활동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니까 저도 좋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도 아이들이 이제 와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좀 솔직하게 말하면 이 원격 수업도 좀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잘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등교소로 돌아가니까 좀 뭔가 어색한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원격 수업만의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야 뭔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 찝찝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오늘 저희가 두 분을 모셨잖아요. 네. 코로나로 사라졌던 일상이 돌아오면서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전면 등교의 장점을 모은 교육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면 등교 이후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하시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계신 원추쌤을 모셨습니다. 원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 수업을 고민하면서 올해도 블렌디드 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인천 송원초등학교 교사 박인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렌디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꿈꾸고 있는 별빛초등학교 교사 김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가장 이슈였던 블렌디드 수업을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전면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블렌디드 수업은 안 하는 걸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 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100분의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전면 등교 이후에 블렌디드 수업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43%의 선생님들께서 아직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57%로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블렌디드 수업을 여전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면 등교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블렌디드 수업을 하고 계신 걸까요? 가장 많이 나온 의견 3가지로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그래서 3위를 먼저 보시면요. 3위, 노트북과 패드가 학교에 많아서 이렇게 나왔고요. 2위는 쉬운 자료 정리와 피드백을 꼽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위는 다양한 수업활동 지도를 위해서 지금 아직도 블렌디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것 말고도 순위에는 없지만 그냥 재미있어서 그냥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블렌디드 수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무엇이 있었나요? 먼저 3위는 일단 저학년이라 기기 사용이 어렵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2위는 시간도 부족하고 수업 준비를 하는데 블렌디드 수업을 형태로 하는데 부담스럽다라는 대답이 2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위를 말씀드리면 대면 수업이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올해는 블렌디드 수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특히 긴 원격 수업으로 인한 피로감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 지도와 그리고 인성 지도 부분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가 전면 등교 이후 블렌디드 수업을 나와 연결하다인데요. 그럼 선생님 구체적으로 블렌디드 수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블렌디드 수업이라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혼합한 수업의 운영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선택해서 우리가 수업에 적용하는 걸 바로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수업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권을 주제로 웹툰을 만드는 수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웹툰 제작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 학교 현장에서 애들한테 그 방법을 설명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다 아시죠? 선생님 다시 말해줘요. 잠깐만요. 아직 못했어요. 뭐라고요? 아직이요. 맞아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아직 더 안 됐어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될 텐데 학생들이 학습 수준이나 이해 속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 수업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학생들은 원하는 만큼 돌려볼 수 있고 또 필요한 영상이나 콘텐츠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개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 이건 학교 현장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었던 플립러닝, 거꾸로 수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선생님들이 콘텐츠도 많이 제작하고 그걸 올릴 수 있는 플랫폼도 늘어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게 바로 미래 수업, 블렌디드 수업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렌디드 수업하면 너무 막막하고 어려운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 너도? 나도. 나도. 네, 그런 선생님들께 뭔가 팁이나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교실에서 수업을 하지만 결국 학생들 배움의 목적은 삶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 해결 중심의 블렌드 프로젝트 사례 제가 적용했던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사회적으로 화두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는 이제 기후 위기를 꼽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고 식물 또는 나무의 소중함이 요즘에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한번 교실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교실에서 학생들과 문제 해결 의지를 다지는 수업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화분을 한번 심어서 직접 학생들이 가꿔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끔 해보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화분을 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비트라는 소프트웨어 활용 교구를 이용해서 스마트 화분의 형태로 만들고자 했어요. 수분 센서를 사용해서 이제 이 화분에 물이 어느 정도 이제 있는지를 한번 학생들이 코딩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코딩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직접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코딩하는 과정은 온라인 수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익히다 보니 개별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별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내 공기 정화 식물을 학생들에게 조사해 오도록 했어요. 직접 제가 구입해주고 교실에서는 심어보면서 내가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 온 마이크로비트 코딩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화분에 적용해 보면서 스마트 화분을 교실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디에서든 배움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시공간을 뛰어넘는 느낌.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니라 닥터 임재 쌤이에요. 닥터 임재 도르마부 막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면 세연 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블렌디드 수업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되게 좋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과정 중심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하면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애들을 데리고 개항장 체험학습을 갔었어요. 근데 그걸 갔다 온 뒤에 국어 수업과 연계해서 겪은 일이 드러나게 글쓰기 활동을 그냥 종이에다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글쓰기 플랫폼을 이용해서 쓰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의 글이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유가 되니까 학생들이 평가에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댓글로 막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댓글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었죠. 이게 첫 번째가 너무 좋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피드백을 받게 되니까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잖아요. 이제 종이에다가 지우지 않아서 더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예쁘게 자기가 계속 참여해서 수정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학생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글이 온라인 플랫폼에 그대로 기록되면서 평가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과정 중심 평가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개별 맞춤형 교육,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업, 그다음에 평가까지 가능한 이런 블렌디드 수업에 이어서 또 준비하신 이런 사례가 있다면서요? 저는 예전에 이제 학생들의 작품을 이제 보여줄 때 어떻게 공유를 할지 고민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직접 들고 이렇게 보여줘야 하나, 아니면 실물화상기에
이제 올려놓고서 이제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다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학생들의 작품을 쭉 교실에 전시해놓고 갤러리 워크 형태로 이제 한번 운영을 해봤더니 친구들의 작품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장난치는 친구들, 소란스러워지거나 이렇게 그 밖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작품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실에 있는 스마트 패드 그리고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보드인 패들렛이나 띵커벨을 활용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려 봅니다. 친구들의 작품 감사평을 통해서 동료 평가 그리고 또 선생님의 피드백을 통해서 과정 중심 평가까지 한 번에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 근데 혹시 반 학생들이 기기 활용법이나 프로그램 사용법을 어려워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다 수업 시간 하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과제로 줘서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많이 보고 그 활용 방법을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거꾸로 수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맞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거꾸로 수업을 이제 실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결국 제일 어려워하시는 건 그 디딤 영상을 제작하는 데서 제일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내가 꼭 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에서 조금 벗어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꼭 제작한다가 아니라 그런 영상을 찾아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학생들의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오기가 어려운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에 정말 기기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기기를 대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또는 이제 학습 동기가 부족하거나 또는 깜빡해서 못 보고 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을 이제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는 미리 공부해 온 친구들에게 배우게끔 하는 그러니까 또래 교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봅니다. 그럼 선생님 블렌디드 수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교육 과정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다양한 온라인 기반의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의 유연성을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 윤리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학습 격차, 요즘에 학력 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해력 격차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하게는 칸 아카데미라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아이들의 학습 시간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까지 크게 절약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시간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시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더 잘 갖춰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는 한두 분의 선생님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블렌디드 수업이 정착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노력들과 또는 연구를 같이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 잘 들으셨을까요? 현재를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블렌디드 수업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 원추 선생님들께서 아주 잘 찝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연쌤, 우리 인재세운 원추쌤과 함께한 오늘 나눔 어떠셨나요? 아까 추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니라 닥터 세원쌤, 인재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시공간을 넘나들며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적절히 활용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 축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블렌디드 수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블렌디드 수업은 두리안이다. 왜 두리안이죠? 두리안 혹시 드셔보셨나요? 가까이도 못 가겠더라고요. 두리안은 처음에 냄새 때문에 사실 접근하는 게 어렵지만 한번 맛을 보고 나면 그 두리안 특유의 매력에 빠져서 계속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블렌디드 수업 역시
아직 낯설고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장점을 경험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느끼신다면 블렌디드 수업의 매력에 빠지셔서 모두 다 실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박인재, 김세원 두 원추쌤께 큰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업 원추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선생님들 풍성한 수업, 좋은 수업, 학생 중심 수업 원하시죠? 선생님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블렌디드 수업 원추 Yes, I want you.